부자들과 평범한 사람들을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이건 재능이나 인맥, 심지어 운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간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기도 하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뉴욕의 한 주차장에서 바로 이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러분께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알게 모르게 똑같은 결정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부의 제국을 건설할지 아니면 남의 꿈을 위해 평생 일할지를 결정짓는 선택에 숨겨진 설계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미리 경고하지만 이 진실을 한번 보고 나면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는 불편한 진실부터 이야기해봅시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계급 중 어디에 속하느냐가 미래의 부와 성취감을 결정짓죠. 가장 바닥에는 일자부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내 시간을 돈과 바꾸는 겁니다. 월급이 필요해서 출근하고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 삶이죠. 한 단계 위에는 커리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성장에 투자하고 남이 만들어 놓은 사다리를 열심히 오르는 단계죠. 하지만 가장 꼭대기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존재합니다. 바로 소명 콜링입니다. 여러분을 억지로 떠미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을 앞으로 이끄는 일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이건 그저 듣기 좋은 동기부여 멘트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대대로 이어질 부를 쌓는 사람들과 평생 바쁘게 살지만 제자리 걸음인 사람들을 가르는 진짜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정해진 길을 가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죠. 그러다 20년 뒤에 문득 난 다 맞겠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지? 하며 후회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고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안정 대신 불확실성을, 현실적인 계산 대신 열정을, 그리고 남의 인정 대신 자신의 비전을 선택했습니다. 이 차이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뉴욕에 아주 잘 나가는 금융회사에서 일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똑똑한 동료들, 존경하는 상사,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사를 찾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퇴사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책 파는 회사를 차리려고요. 그것도 차고에서요. 사람들이 인터넷 쇼핑이 뭔지도 모를 때 말이죠. 이게 바로 진실의 순간입니다. 사려 깊은 여러분의 상사는 여러분을 데리고 센트럴 파크로 산책을 나갑니다.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더니 뼈 때리는 조언을 하죠. 아이디어는 좋네. 하지만 그건 지금 좋은 직장이 없는 사람한테나 더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바로 그 순간 인생의 궤적을 결정할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답은 뻔합니다. 안정과 명예가 포장된 길을 버리고 인터넷이라는 불확실한 믿음 하나로 차고해서 책을 포장하겠다니 미친 짓 같죠. 대부분은 상사의 조언에 감사하며 다시 사무실로 돌아갑니다. 타이밍이 더 좋을 때 돈 좀 더 모으고 나서 시장이 확실해지면 그때 하지 뭐. 이렇게 합리화하면서요. 하지만 잔인한 진실은 이겁니다. 나중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완벽한 타이밍도 편안한 리스크도 없습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평생 기다리다 끝납니다. 그럼 이 불가능해 보이는 결정을 도대체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 안정적인 길과 가슴 뛰는 길 사이에서 말이죠.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사고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입니다. 상상 속에서 80살이 된 내 모습을 떠올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묻는 거죠. 내가 어떤 선택을 덜 후회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장 눈앞의 월급, 직함, 남들의 시선 같은 건 하찮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대신 진짜 중요한 게 선명하게 보이죠. 80살의 여러분은 과감하게 도전했다가 실패한 걸 후회할까요? 아닙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걸 후회할 겁니다. 편안한 직장에 더 오래 붙어있지 못해서 아쉬워할까요? 아니요. 더 빨리 뛰쳐나와 도전하지 못한 걸 아쉬워할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안전한 길로 가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나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리스크는 실패가 아니라 시도조차 안 하고 평생 그때 그랬다면 어땠을까? 하며 사는 것이란 걸요. 많은 분들이 성공에 대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대단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특별한 재능이 있었겠지, 운이 좋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재능에 자부심을 가질 순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거니까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해야 할 건 그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했느냐입니다. 재능만 믿고 게으를 수도 있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쉬운 길을 갈 수도 있고 어려운 도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선택들이 여러분을 정의하는 겁니다. 숨겨진 재능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며 핑계 대지도 마세요. 인생 게임은 최고의 패를 쥐는 게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패로 최선을 다해 플레이하는 겁니다. 똑같은 재능을 가졌어도 안락함을 선택한 사람과 성장을 선택한 사람의 20년 뒤는 완전히 다른 우주가 됩니다. 여기 또 하나의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안락함과 편안함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봉사와 모험의 삶을 살 것인가? 편안한 삶은 달콤합니다. 스트레스 없고 안전하죠.
적당히 일하고 월급 받는 검증된 길입니다. 하지만 80살이 되어 뒤를 돌아볼 때 과연 나 정말 안전하게 잘 피해 다녔어라며 뿌듯해할까요? 아니면 비록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모험을 했고 세상을 더 낫게 만들었어라고 말하고 싶을까요?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편안한 하루가 아니라 훗날 자랑스러워할 인생 스토리를 선택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관성에 끌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열정을 따르시겠습니까? 남들이 정해준 정답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만의 독창적인 길을 가시겠습니까? 안전하게 플레이할 건가요? 아니면 조금은 무모해져 볼 건가요? 피평가가 될 건가요? 아니면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 될 건가요? 이런 매일의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이 비범한 삶을 살지 아니면 가능성만 품고 끝나는 삶을 살지를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게 창업이든 이직이든 미뤄왔던 꿈이든 상관없습니다. 현실적인 조언들은 기다려라, 지켜라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솔직히 아시잖아요? 기다림은 포기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재능은 그저 출발점일 뿐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유산이 됩니다. 25년 뒤 이 순간을 되돌아볼 때 안전하게 살아서 다행이야 라고 말하고 싶나요? 아니면 용기 내길 정말 잘했어 라고 말하고 싶나요? 부자들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아이디어나 운이 아닙니다. 모두가 말리는 그 순간에 안락한 평범함 대신 실패할 수도 있는 의미 있는 모험을 선택하는 용기, 바로 그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